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류현진의 호투 비결 중 하나는 피홈런 억제였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홈런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이에 투수들이 내주는 9이닝당 피홈런이 2018년 1.16개에서 1.40개로 20%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9이닝당 0.84개의 피홈런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네 번째, 내셔널리그에서는 0.72개를 기록한 마이크 소로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 류현진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이동하면서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피홈런의 증가였는데요. 알동은 피홈런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의 홈런 허용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9이닝당 피홈런이 지난해 0.84개에서 0.63개로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7월 첫 두 경기에서 두 개를 허용했을 뿐 8월 시작 후 6경기에서는 피홈런이 하나뿐입니다. 류현진이 기록 중인 9이닝당 0.63개의 피홈런은 0.68개인 슈엔 비버보다도 좋은 기록이자 당연히 알동 투수 1위 기록입니다. 놀라운 건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맞고 있는 투수가 류현진처럼 올해 처음 알동으로 이적한 게리 콜이라는 겁니다. 게리 콜은 12개의 피홈런으로 로스 스트리플린과 공동 1위에 올라 있고 9이닝당 2.35개의 피홈런 역시 규정 이닝 투수 중 가장 나쁜 기록에 해당됩니다. 류현진이 최근 34이닝 동안 1피홈런인 반면 콜은 최근 16과 3분의 2이닝에서 7피홈런인데요. 문제는 게리 콜이 지난해 양키스와 우리 돈으로 연봉 428억 원을 9년 동안 받는 3,800억 원의 계약을 맺은 투수라는 겁니다. 양키스가 그 돈에 게리 콜을 산 건 당연했습니다. 게리 콜이 현재 최고의 투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게리 콜은 9이닝당 13.8개의 탈삼진이 2001년 랜디 존슨의 13.4개를 넘어선 메이저리그 신기록이었습니다. 약간 반칙을 써서 포스트 시즌 기록까지 더하면 지난해 게리 콜은 249이닝에서 373개의 삼진을 잡아냈는데요. 랜디 존슨의 2001년 최고 기록이 249와 3분의 2이닝에서 기록한 372개입니다. 물론 존슨은 그해 포스트 시즌까지 더하면 291이닝 419개였습니다. 반면 양키스는 2009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월드시리즈에 가지 못하며 베이브 루스가 온 1920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가지 못한 디케이드를 만들어냈고 그 사이 보스턴이 2013년과 2018년 우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양키스가 게리 콜을 그 가격에 데려온 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게리 콜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게리 콜의 첫 번째 문제는 알동에는 최지만이 있다는 겁니다. 게리 콜이 최지만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첫 대결은 3타수 1안타로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결에서 최지만은 게리 콜을 상대로 볼넷, 투런 홈런, 2루타를 기록해 그 경기에서 7회 2사까지 14개의 삼진을 잡아낸 게리 콜이 사실점으로 물러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리 콜은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다시 만난 최지만을 상대로 분노의 100마일을 뿌리며 세 타석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는데요. 콜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너스레를 떤 최지만은 5차전에서 8이닝 10K 1실점에 무시무시한 피칭을 한 콜을 상대로 팀이 뽑아낸 2안타 2볼넷 중 1안타 1볼넷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3번의 대결에서 7타수 5안타 2볼넷에 2루타 2개, 홈런 2개, 5안타 4장타로 콜을 그야말로 박살을 냅니다. 콜이 올해 템파베이전 3경기에서 1패 4.96에 그친 건 최지만과의 대결을 망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지만은 현재 올 시즌 OPS가 0.731인데요. 하지만 게리 콜을 두들겨 팬 성적을 제외하면 OPS는 0.586으로 내려갑니다. 최지만은 올해 3개 홈런 중 2개, 12개 장타 중 4개를 게리 콜을 상대로 뽑아냈습니다. 한편 올해 보스턴과 볼티모어를 상대로 9전 전승인 양키스는 템파베이를 상대로는 2승 8패로 정규 시즌 맞대결을 마감했는데요. 게리 콜이 템파베이에게 힘을 쓰지 못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게리 콜의 부진을 전적으로 최지만 때문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더 진지한 분석을 위해 일단 몇 가지 성적을 류현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류현진은 평균 타구 속도가 지난해 86.6마일과 올해 86.6마일로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게리 콜은 87.6마일에서 91.2마일로 크게 올랐습니다. 평균 타율 8할, 대체로 2루타 이상의 타구가 나오는 배럴 타구 허용률 역시
류현진은 지난해 타석당 4.7%에서 올해 4.1%로 오히려 낮아졌는데요. 반면 게리콜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10.5%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게리콜은 배럴타구 허용률이 하위 15%에 해당됩니다. 게리콜은 2018년 1할 8푼 5리, 2019년 1할 6푼 6리였던 포심 피안타율이 올해 2할 5푼 1리로 크게 올랐습니다. 배럴타구에서 차지하는 포심의 비중도 지난해는 58%였지만 올해는 배럴타구의 75%가 포심이기 때문에 포심에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할 부분은 포심 평균 구속이 지난해 97.1마일에서 올해 96.5마일로 낮아진 건데요. 하지만 게리콜은 역시 96.5마일을 기록했던 2018년에도 포심이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했고 지금 같은 피홈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CBS 스포츠는 흥미로운 가설을 내놨는데요. 콜에게 문제가 생긴 건 패스트볼이 아니라 브레이킹볼이라는 겁니다.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게리콜이 던진 공을 확인해보면 포심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비율은 지난해 58%와 올해 57%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체인지업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42%로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커브는 50%에서 36%로, 슬라이더는 지난해 46%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킹볼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비율이 줄어든 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타자 입장에서는 콜이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 카운트나 중립 카운트에서 변화구를 버리고 패스트볼만 노리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게리콜은 본인이 유리한 카운트에서 피안타율이 지난해 1할 4푼 9리와 올해 1할 4푼 7리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중립 카운트 또는 뒤진 카운트에서의 피안타율이 지난해 2할 1푼 6리에서 올해 2할 7푼 4리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콜의 변화구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건 제구가 흔들리기 때문이며 이는 건강보다는 메카닉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휴스턴만큼 양키스가 콜이 본인의 투구 폼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콜에게 다행인 건 적어도 올해는 포스트 시즌이 되기 전까지는 최지만을 만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키스와의 9년 계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건데요. 현재 토론토와 양키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서로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팀은 모두 마지막 20경기 중 10경기가 맞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가 양키스전인 다음 경기에서 게리콜을 만났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둘의 맞대결은 이번 시리즈에서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양키스 팬으로 자란 게리콜은 본인이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양키스를 우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랐을 텐데요. 과연 게리콜은 작년의 모습을 되찾고 양키스가 본인을 영입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게리콜의 피칭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